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부산 e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KTNG 상상마당 부산에서 부산 웹툰 페스티벌이 펼쳐질 텐데요. 부산의 중심 서면에서 무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저도 웹툰 이슈를 다루는 오디오 콘텐츠 투네어 진행자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부산 웹툰 페스티벌에서 예술의 영역으로, 예술의 눈으로 웹툰을 바라본다는 점이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곳에는 웹툰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작가님들 그리고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무척 영광스럽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이번 행사에 의미를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2개의 강연과 또 1개의 패널 토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경품 추첨도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행운의 주인공도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세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실 연사님을 모실 텐데요. 한국웹툰산업협회 서범강 협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서범강 협회장님께서는 예술의 영역으로서의 웹툰에 관하여 웹툰 향유 연령층의 다양화를 위한 시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범강입니다. 예, 오늘 부산 웹툰 페스티벌 이렇게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할 주제는요, 웹툰 산업과 예술의 경계와 접점, 그 사이 혹은 그 너머로라는 주제입니다. 이 만화 때도 그랬고요, 이 웹툰도 그렇고요, 저희가 늘 이 산업과 예술의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산업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예술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 그리고 이 부산 웹툰 페스티벌의 제목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 웹툰, 예술을 훔치다 라는 표현은 저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툰, 예술을 훔치다라는 이 제목이 왜 틀렸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예술이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할 때 저도 사실 뭐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술을 잘 알고 있을까 혹은 나는 예술을 잘 알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기본에서 일단 좀 시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고요.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여러 분야들을 통틀어 부르는 낱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좀 많은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미리 보고 그 자료들을 통해서 습득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술이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자료를 의외로 많이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만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제네 예술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는 예술을 분류를 할 때 이미 제9의 예술로 만화를 확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문학, 무용, 연극, 영화, 사진, 만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게임까지 예술의 영역으로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화가 예술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웹툰도 같이 예술로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예술로 정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혹은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예술로 적용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궁금증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향한 질문이 생겼는데요. 자, 예술 하면 떠오르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중적인 것은 예술이 아니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웹툰을 할 때도 그렇고요. 저희가 예전에 저도 디자이너로 활동한 적이 있고, 또 이 디자인 업계에 몸을 담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디자인이 예술이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제외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적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예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창작 행위, 창조 행위들을 그건 예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혹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놓고 이 창작한 혹은 창조한 결과물에 대해서 뭐 돈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 뭐 그런 고민들이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는 또 좀 어렵고 난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예술은 좀 어려워야 하는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이 과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갤러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 작품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 미술 작품들이 어떤 의도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의도를 알 수가 없었는데, 그때 누군가 옆에서 저한테 설명하기를 네가 알 수 있으면 그건 예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술은 쉽게 알 수 없고 접근하기 어려워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예로부터 좀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봐서 그런지 예술은 또 배고픔에서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부른 자들은 예술을 할 수가 없다, 예술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줄 아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할 줄 아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저희가 뭐 미술 작품이나 아니면 어떤 뭐 행위, 뭐 예술에 대한 어떤 행위들을 보면 굉장히 뭐 심플한 활동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캠퍼스 하나에 뭐 붓을 가지고 뭐 몇 번 쭉쭉쭉 이렇게 뭐 내리쳐서 물감을 뿌린다든지, 사실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떤 행위는 어려운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라하려면 따라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줄 알면 그건 또 예술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부분도 또 일단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약간 좀 상충이 되는 얘기긴 한데, 고가의 가치가 매겨지지 않은 것은 예술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좀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적인 것은 예술이 아닌데 고가의 가치가 매겨지지 않으면 또 예술이 아니고, 고가의 가치가 매겨져야 예술인데 배고프지 않으면 예술을 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역시 전문가, 뭐 예술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솔직히 모르겠다. 그래서 웹툰은 예술인데 아닌데 이런 자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갖고 있던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떤 답변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예수를 향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던지는 각각이 해석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뭐 질문 아니면 예술이 갖춰야 하는 어떤 조건을 떠나서 적어도 저는 만화를 해왔고 또 지금 이 순간 웹툰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만화나 예술이 예술로서 조금 가까이 다가가거나 아니면 예술로서 승화되기 위해서는 좀 다음과 같은 영역에 혹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의 답변을 좀 내려봤습니다. 우선 적어도 예술이라면 창작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중적인지 상업적인지 아니면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하든지 어렵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배고플 때 하든지 배부를 때 하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가 예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려면 창작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걸 좀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우연한 것은 발견이지 예술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하고 좀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창작이라는 행위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내면에서 끌어올라오는 무언가를 정신적으로 해석을 해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적어도 우리가 창조한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의도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내놓은 어떤 결과물들이 사실은 나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물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좀 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창작의 어떤 성방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물은 발견에 가깝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술은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예술을 하는데 굳이 뭐 쉽게 해야 하거나 아니면 어렵게 해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꼭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뭐 이 어떤 그 예술이라는 행위를 대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창작이라는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쉽게 대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실험과 시도를 멈추는 순간 예술도 멈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창작이라는 것은 무언가 계속 조금 새로운 것들을 조금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좀 기존의 것들을 재해석 혹은 재창조하거나 어떤 그 예술을 행하는 그 개인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여과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A라는 개인, B라는 개인, C라는 개인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그 예술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예술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을 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이 각각의 개인들이 전부 다 다른 어떤 받아들임이 있을 거고 또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서로 다름의 어떤 조화들이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좀 실험과 시도가 계속 같이 공존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술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는 비례하지도 반비례하지도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떤 그 예술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가의 결과물이어야지만 예술품이고 예를 들면 어떤 가치가 매겨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낮은 가격이 책정이 됐다고 해서
예술과 예술이 아님의 차이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누가 봐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예술적인 결과물이 나왔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팔리거나 아니면 이용된다고 해서 점점 예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비례하거나 반비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을 판단하는 건 결국 자신이 아닌 대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혹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 판단은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나에 대한 어떤 높은 위치나 어떤 가치를 매길 때 그 부분은 내가 계산해서 저한테 이렇게 붙여놓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예술이라는 것도 내가 하는 어떤 이 예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가치를 매겨서 행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것도 내가 스스로 매길 수 있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술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또 상업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숫자가 찍힐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예술에 대한 어떤 성가치를 판단하는 목 그리고 또 인정되는 가치를 판단하는 몫은 그 예술을 행하는 대상이 아닌 대중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어떤 답변 이 중에 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서 가장 크게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술이라는 건 사실 그 자체에 동화되고 내가 조금 스며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했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술을 즐기다 보면 정말 술 자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술에 만취가 된 그런 어떤 상황들, 그래서 술에 취했네 라고 말하듯 우리가 예술에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웹툰도 굳이 우리가 하는 이 행위는 혹은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예술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리기보다는 우리가 적어도 창작의 행위를 하면서 또 실험과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 마음이 가는 대로 이 웹툰에 취하다 보면 예술에 취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또 예술로 접어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웹툰은 예술을 훔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웹툰을 통해 예술에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부산 웹툰 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상 예술을 함께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웹툰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웹툰 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면서 이 웹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그 많은 작품들을 봐주고 계신데요. 한 가지 좀 웹툰이 어떤 특정 장르에만 조금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웹툰 산업이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선 그리고 또 확장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사랑받는 웹툰들은 그대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더라도 또 새로운 어떤 좀 다양성 장르에 대한 확장들, 시도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맛집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기다란 줄을 서는 것을 감수하듯 작품을 준비하더라도 연재를 위해 문을 두들기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해놨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웹툰 이 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만큼에 대한 어떤 규모에 대비해서 웹툰 플랫폼이 그렇게 많거나 다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맛집을 경험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 맛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어떤 경우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텐트를 가져다 놓고 1박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먹을 자신은 없는데, 자, 그만큼 어떤 특정 맛집이 있으면 기다란 줄을 서는 것들도 감수를 하게 되고요. 어쨌든 식당 안까지 들어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 맛집에 들어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집의 경우에도 그 어떤 특정 잘 팔리는 메뉴들에 집중을 해서 회전력을 높이거나 굉장히 이제 좀 빠르게 메뉴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특정 그 맛집의 메뉴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플랫폼도 요즘 유사한 경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많은 작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많은 작품들을 사실은 소화해줄 만한 플랫폼들이 그 수적으로도 적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웹툰 맛집이라고 불리는 특정 플랫폼들로 작품들이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작가분들의 경우에도 작품을 만들었지만 이 플랫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수 많은 줄을 서야 되는, 긴 줄을 서야 되고 또 들어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독자의 케이스에는 이 웹툰 플랫폼에 들어갔을 때 마치 이 맛집에서 특정 메뉴를 집중적으로 제공을 하듯이 이 플랫폼 내에서도 특정 장르를 좀 집중적으로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택도 그 특정 장르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맛집과 한번 비유를 해봤고요. 국내 웹툰 시장 정말로 포화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국내 웹툰 시장 포화일까요? 포화가 아닐까요?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포화이지만 포화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의 어떤 그 한정된 장르로만 두고 본다면 사실 특정 장르의 작품들이 굉장히 이미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만으로도 이미 필요한 수량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지금의 어떤 계속 늘어나고 있는 특정 장르들, 포화된 장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구축을 한다던가 이런 활동들이 좀 필요할 건데요. 제가 포화지만 포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정 장르로만 포화가 되어 있을 뿐, 만약에 다른 장르로서의 어떤 그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문들을 개방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가 좀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은 작품의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즉 특정 장르만 계속 메뉴가 집중돼서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것을 소화하는, 이것을 수용하는 독자분들도 이 작품 이외에 어떤 좀 다른 선택지를 조금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전에 계속 보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은 조금 이제 맛에 좀 둔감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둔감해지는 현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 상황은 포화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메뉴들을 좀 충분히 같이 갖춰준다면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만큼 집중되어 있던 어떤 독자들도 조금 분산이 되면서 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역시 좀 넓어지겠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특정 한 식당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기에는 굉장히 좁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 옆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메뉴들이 충분히 만족스럽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고르게 분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포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좀 다양한 시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시도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참고를 하셔서 한 번쯤은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우리가 기존에 가던 웹툰 맛집 말고도 다른 또 메뉴들을 구비하고 있는 곳들이 있으니 이런 곳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화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으로 잘 알려진 우아한 형제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웹툰 플랫폼이고요. 대부분이 독점 작품들인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삶을 다루는 내용들이 위주인데요. 굉장히 일상적이고 또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류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을 위한 웹툰을 연재하는 플랫폼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자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의 웹툰들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을 위한 조금 더 깊은 어떤 신앙에 대한 접근을 위한 주제와 소재의 어떤 웹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쪽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나노툰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어린이 전문 웹툰 플랫폼이고요. 중소 웹툰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출판 만화와 오리지널 웹툰과 또 애니메이션을 웹툰화한 그런 작품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웹툰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웹툰은 공공 공익을 위한 웹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나 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아니면 좀 공익을 위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작품들 위주로 모여 있는 웹툰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만 배 서비스입니다. 가장 최근에 생겼죠. 국내 유일한 지식교양 전문 웹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화로 배운다고 라는 어떤 의미의 2만 배라는 서비스고요. 지식교양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피투는 최근에 준비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단편 전문 웹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연재 주기라든지 아니면 연재 분량이라든지 연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관없는 단편 위주로만 서비스되는 플랫폼입니다. 자, 일단은 뒷부분에 조금 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거의 다 된 관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어쨌든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이든 예술적인 측면이든 웹툰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을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조금 지켜내면서 또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웹툰의 미래와 진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과 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맛집의 이 메뉴들 이 소중하게 지켜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새로운 어떤 메뉴들도 좀 우리가 발굴을 해서 좀 계속 이 어떤 균형 어느 한쪽으로 몰리지 않는 좀 고른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와 기업 간의 균형, 그리고 작품의 다양한 장르 간의 균형, 그리고 규모별 기업 간의 균형, 그리고 창작과 기술 간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산업을 좀 안정화시키고요. 무엇보다도 이 서로 간의 이
이 상생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소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함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서범강 협회장님의 강연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웹툰 맛집 어딘가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맛 예술이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웹툰을 보면서 이 웹툰 예술이네 하는 날이 머지않아 점점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바로 이어갈 텐데요. 네, 가능성 있는 웹툰 IP를 발굴하는 것과 IP 활용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제작사 툴드림의 안우식 부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작가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저희 같은 이제 제작사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웹툰을 발굴하고 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앞에서 이제 서 협회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제 좀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지만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웹툰을 발굴하는 그런 과정이 과거랑 현재랑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좀 더 직관적이고 단순했거든요. 왜냐면 작가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면은 저희 같은 회사들이 플랫폼에 제안을 하고 플랫폼에서 이를 수락을 하면은 이제 원고료가 나오는 형태의 아주 간단한 형태의 그런 진행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면 이제 오리지널 작품으로 갈 것인지 노블 코믹스로 갈 것인지부터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에이전시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제작 투자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제작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작가님 1인 작업으로 가는지 아니면 글그림 분업으로 가는지 그리고 이제 웹툰 후보정 스튜디오가 붙는지에 따라서 수익 부분이 달라지게 되고 또 이제 MG 같은 이제 복잡한 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웹툰 제작 진행에 있어서는 선택과 결정에 좀 그런 시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플랫폼들의 입장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에서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제 무료 웹툰을 수록을 하다 보니까 웹툰이 이제 재미가 있고 사고성이 좀 떨어져도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그런 그 제스처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웹툰 플랫폼들도 수익 쉐어 기반의 이제 그런 유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잘 받아주지 않고 이제 그런 시장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제작사들도 이런 시장에 맞춰서 그런 이제 경쟁력이 있고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웹툰 IP를 발굴하고 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준비한 자료는 일단 저희 회사 소개서인데요. 이제 회사 소개에 대한 거는 넘어가고 이제 제작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이제 작가님들이 저희 툴드림과 작품을 제안을 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제작사들로 이제 매달 이제 수많은 이제 작품들이 항상 투고가 많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이게 재미있다 없다로는 판단을 하겠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저희 제작본부의 웹툰 PD들이 전체 이제 작품을 매주마다 작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작품 검토를 통과한 작품들은 이제 팀장이랑 임직원이 또 한 번 더 걸러서 이 작품의 제작 진행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넘어간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만일에 결정이 제작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샘플 제작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샘플 제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흔하게 진행되었던 케이스는 아닌데 저희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와중에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작가님들을 좀 더 좋은 작품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굴러가면서 있던 것들이 빠지기도 하고 없던 것들이 생기기도 하면서 이제 이런 작품 제작 프로세스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샘플 원고를 뽑았는데 작품에 크게 이상이 없다. 이 작가님이랑 작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본 계약을 체결을 하고 웹툰을 제작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세분하게 구분이 되고 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더 숨어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선에서 이런 구조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작을 하는 과정도 사실은 순탄치는 않거든요. 작가님들이 제일 힘드시겠지만 저희 웹툰 PD들도 그 장르에 맞는 전문가 PD들이 그 작가님한테 전담 PD로 배치가 돼서 이제 작품을 한 짧게는 반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작품 제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리지널 웹툰의 제작 방식이고요. 반대로 이제 웹툰아이즈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노블코믹스라고 하죠. 이 노블코믹스 같은 경우는 공정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원작을 가지고 웹툰을 만드는 케이스이다 보니까 이런 웹툰을 확보하고 이제 IP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웹툰 PD들이 예전에는 웹툰만 잘 보고 웹툰만 잘 편집하고 이렇게 웹툰만 잘 하면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웹툰 PD들은 항상 웹소설들도 잘 봐야 되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다른 분야들의 컨텐츠들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PD들의 또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부적으로도 시장에서 잘 되고 있는 스코어가 좋은 작품들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판권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저희랑 관계가 있는 그런 원작사들에서 이제 웹툰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IP들도 항상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주마다 좋은 컨텐츠에 대해서 또 아까 웹툰, 오리지널 웹툰을 검토하는 것처럼 웹소설에 대한 검토도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원작을 계약을 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은 또 이 작품을 그려주실 수 있는 작가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 과정도 사실 험난하기는 한데 또 이 원작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림 작가님, 그리고 이 원작의 이해도가 높아서 마음대로 좀 각색을 주무르실 수 있는 각색 작가님, 그리고 또 만일에 필요하다면은 후 보정으로 이제 컬러라든지 배경이라든지를 붙일 수 있는 또 스튜디오 작업을 협업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그 샘플 원고를 제작하고 이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본 계약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노블코믹스가 워낙 잘 되고 있고 매출을 견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작가님들한테도 그런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저희가 또 비즈 매칭을 하거나 이제 심사를 보러 가면은 다들 자기 작품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투유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오리지널 작품이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 따져보면은 한 30% 정도가 오리지널 작품이고 노블코믹스 한 70%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항상 이제 5대5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블코믹스의 시대이지만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오리지널이 좀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염두해서 작품을 준비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확장 부분인데요. 이것도 철저하게 시스템의 영역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웹툰 초창기에는 정말 구멍가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이라도 팔아서 그거를 챙기면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던 시절이었고,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웹툰 IP로 제작이 된 그런 영상이나 드라마들이 너무 잘 되고 있고 판권료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작가님들이 이제 배가 고프지가 않습니다. 웹툰 유료 매출료도 충분히 이제 잘 되는 작품들은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배가 고파서 그냥 저렴한 가격에 넘겼었던 판권료 같은 것들이 지금은 이제
나의 작품을 정확하게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한테 세일즈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작가님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웹툰 IP의 가치가 점점 증폭이 되기 시작을 한 거고, 투유드림 같은 경우도 이런 필요성을 되게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되게 열받잖아요. 저희 작품이라서 판권을 팔았는데 제작을 안 해주고 판권 기간 5년이 지나버리면 그 작품의 수명이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영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IP 제작팀과 영상 제작팀을 자체적으로 꾸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웹소설 회사들도 처음에는 웹소설만 서비스를 하다가 이걸로 웹툰을 만들면 매출이 더 나오고 그런데 외주를 주면 좀 아까워 하면은 자사 내에 웹툰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웹툰을 영상화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IP 사업팀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고 영상 제작팀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소화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은 영상 제작까지 직접 하는 편이고요. 만일에 이제 저희가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 번에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동 제작 형태로 항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품의 기획 개발 과정은 트유가 항상 참여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유드림의 모토는 우리 작품은 우리 손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흔한 웹툰 IP가 확장이 되는 부분은 영상이겠죠. 잘된 웹툰 하나가 이제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OTT로 나오고 그렇게 확장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영상 콘텐츠를 웹툰화해서 서비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진행했었던 작품들 중에서는 KBS 드라마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작품인데 더 이상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았었던 콘텐츠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웹툰으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붐업을 시켜가지고 작품적으로 좀 성공을 시키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단순히 이제 영화 드라마 말고도 저희는 이제 원천 콘텐츠를 좀 제작을 목표로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좀 이제 자체적인 오디오북이라든지 아니면 또 웹툰 기반의 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항상 관심 있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의 대표 타이틀들인데 이거 너무 많이 소개를 하고 보셨던 작품들일 거라서 부산 작가님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캐슬도 사실 부산 작가님 작품이고 테머로 같은 작품들도 지금 현재 부산 작가님들이랑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년마다 부산에 와서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소통을 하려고 내려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다 익숙하고 이제 제작사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님들이 사실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항상 저희 같은 제작사들도 계속 스탠스가 변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들이 계속 그 트렌드에 맞춰서 변해가고 있다 보니까 작가님들도 이제 저희 같은 제작사들한테 원고를 쪼고하거나 제안을 하실 때 단순히 그냥 내가 잘 만들어서 제안만 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제작사가 원하는 작품들은 또 어떤 형태의 작품들이고 플랫폼이 원하는 건 또 어떤 작품들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하시고 그걸 작품에 잘 적용을 시켜주시면은 이제 가지고 계신 웹툰 IP가 더 좋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좀 질의응답이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한국 사람들의 그게 있는 거죠. 항상 이제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자기 작품을 열심히는 준비를 하시는데 그거를 잘 어필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서 공모전에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적극적인 작가님들은 저희 같은 회사라든지 뭐 이제 메일로 초보를 하시는 작가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속 좀 어필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작품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은 메꾸고 보완을 하면 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사실은 작가님이 정말로 능력이 출중하셔서
글 그림이 완벽하고 재미까지 있으면은 저희 같은 제작사를 굳이 거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네이버랑 카카오 페이지랑 지구로 계약하셔가지고 연재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하지만 본인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저희 같은 제작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제 원하시는 플랫폼 또 원하시는 장르의 작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최근에는 웹툰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뭐 투이드림 말고도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거든요. 다 좋은 회사들입니다. 저희한테 뭐 투고를 하고 문의를 해주셔도 좋지만 지금 또 워낙 잘 커 있는 회사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신규로 또 진입하면서 열정이 넘치시는 그런 업체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만약 트라이를 잘 해주시고 자기 작품을 보여주려고 그런 열의를 보여주신다면은 작가님들한테 결과적으로는 좋은 리턴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이 추가적으로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드님 안혜지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IP와 관련된 웹툰 산업 동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또 작가들을 위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웹툰 페스티벌 컨퍼런스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술로서의 웹툰, 대중문화로서의 웹툰, 최근 웹툰 업계 이슈에 관한 주제로 두 분의 모더레이터와 패널분들을 새로 모실 텐데요. 마지막 세션 패널 토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더레이터의 강동대학교 김한재, 김종욱 교수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경남만화가연대 최민수 대표님, 웹툰 독고 통 샤크의 저자 오영석 작가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툰 모어 라이프의 저자이신 이아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김종욱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술로서의 웹툰 그리고 대중문화로서의 웹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최근 웹툰 업계 이슈에 관해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사회를 맡게 된 강동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과 교수 김종입니다. 네, 저는 김한재입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작가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최민수 대표님, 오영석 작가님, 이아영 작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왔는데요. 편하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민수 대표님께서는 예술, 기술, 디지털, AI, 작가와 창작의 미래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작년에도 사실 우리 웹툰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AI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더욱더 핫해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다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살짝 이 주제가 나왔다가 좀 약간 표면적으로만 얘기하고 좀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올해 컨퍼런스 본 주제가 될 줄은 몰랐고 뒷분들이 토론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어떤 도발적인 그런 거를 좀 던져내는 게 첫 타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하필이면 첫 주제가 제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최근에 미드전이라는 앱을 보면서도 많이들 예술가들, 작가들이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게다가 웹툰은 그래도 서사를 다루고 있고 스토리도 써야 되고 하니까 조금 더 견딘다라는 말도 있고 반면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어떤 표지 작업을 한다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뭐 큰일 났다 지금 분위기가 있어서 뭐 이 업계 자체가 뭐 전망을 좀 어떤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 그런 지점을 좀 먼저 던져보고 싶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그럼 제가 이제 이건 평소에 생각이 많았는데 그림을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이 AI가 판단을 해서 다른 그림들을 학습 자료로 삼아서 어떤 걸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이 초점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요 모든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작가들은 어떡하냐, 그동안 투시 배운 거 억울해서 어떡하냐, 근육 구조 외웠던 거 어떻게 하냐,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고생했던 거 어떡하나, 이런 본전 생각들이 많이 나실 테고요. 저는 해법은 없습니다만 이런저런 그 스트레스를 지금 던져드리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스토리도 안전하지 않다고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서사의 구조들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기승전결이나 상막 구조라든가 영웅의 서사의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역시 학습을 하냐, 영이랑 철수에서 존이랑 제임스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배경화 뉴욕에서 조선시대로 바꿔가지고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연출이나 어떤 컷과 컷 사이의 연결은 어떻게 하나, 이 부분이 남아있을 텐데, 그 부분도 제가 지금 현재 나온 그 미드엠이라는 그 앱으로 만들어내는 걸 본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래픽노트 계열에서 그럼 이것도 큰일 났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게 망해가는 것인지 아니면 흥할 것인지를 다들 토론 중인데, 저는 전제를 그렇게 삼았어요. 무슨 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되든 아니면 작가들이 위협을 받든 어쨌든 간에 전제를 지금 이대로 사람들이 정신 상태와 어떤 문화를 소비하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면 위기인데, 그때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작가들이 굶어 죽는다, 그러면 만수르가 개인 플랫폼을 열어서 어떤 개인당 월 1,000만 원씩 보증해 줄 테니 연재시킬 수도 있는 거고, 단 인공지능을 사용한 모든 그림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위한 일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재미난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은 좀 제가 먼저 던져놓겠습니다. 그림쟁이들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건가요? 누가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요즘에 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AI한테 이런 걸 시켜봤더니, 제가 그저께 봤던 게 이제 바베큐 굽는 그림을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림요? 예. 바베큐를 먹는 여자를 그려줘 그랬더니 이제 정말 그 액면 그대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불을 피워줘 그랬더니 이제 산에 불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AI한테 어떤 명령어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과히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만화를 문창과에서 그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키워드에 따라서 그림이 바뀌어지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를 그 소화를 하는 거는 인간 몫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을 나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은 작가님들이 직접 그리신 그림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AI한테 입력하는 그 명령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학습시켜서 입력하는 AI를 개발하면 사람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다운 실수들을 해줘. 손이 삐져나가게 해줘. 라든가 어떤 사람이 덧칠한 것처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줘라는 걸 얘가 학습하면 인간이 그린 것처럼 또 구현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AI님이. AI님이요? 지금 좀 미리 잘 보여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니 차라리 정치적으로 기본소득을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 생각도 들고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국회에, 미국 국회에 로봇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로봇가 그림을 그리는 AI 로봇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거기 미국 국회에서 했어요. 너는 지금 인간의 그 아트를 범하를 그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도움을 주려고 온 거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처럼. 사건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최근에 나온 영화 이후로 이제 AI를 가지고 이미지 작업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세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떨 때 제가 봤을 때는 와 이게 회화를 좀 넘어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리가 이제 웹툰이 진행된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들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어떻게 화면에서 아트적인 연출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간감이라든가 아니면 LED에서 오는 느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색채 연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발전을 했어도 결국은 작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결코 따라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하루에 몇 번씩 생각이 바뀌잖아요. 몇 초마다 생각이 계속 바뀌고 그것이 표현이 되고 나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작가님들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연출이라든가 뭐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AI에서 그냥 도와주는 역할, 샘플링 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건 결국 작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또 나온 얘기가 이제 음악 저작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사, 작곡가라는 이제 음원을 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사람이 제작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음악 저작권 주는 협회에서 저작권 지급을 안 하기로 최근에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이제 AI에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것도 논의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웹툰 쪽이나 만화 쪽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 프로그램에서 이게 AI 그림인지 사람의 그림인지 맞추는 그게 나왔던데 혹시 해보셨나요? 은근히 이제 맞추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AI가 그리는 거는 요런 부분들이 어색해. 아무래도 사람이 그리는 것들은 이런 부분이 더 나아.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내는 그 업그레이드도 사람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AI 관련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데 일단 우리가 한번 편하게 한번 써보고 얘기를 하죠. 써보고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AI가 지금 생각보다 결과물이 굉장히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그린 건 줄 알고 이렇게 봤었는데 그게 AI가 그렸다고 이제 끝에 제가 인터넷에 그려본데 끝에 그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이제 AI가 저희가 생각하던 그런 키워드 몇 가지를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결과물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사람이 그린 듯한 퀄리티를 가지고 이렇게 컷이 생성은 되지만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만화에서 보면은 이게 한 컷만으로 이제 만화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에 흐름이 있고 그리고 캐릭터가 어떤 표정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AI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한 컷을 결과물을 저희가 기대한 이상으로 뽑아내는 거는 여러 장 중에서 이제 한 컷이나 몇 컷이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만화라는 결과물을 AI로 만든다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들의 감정선이라든지 스토리 흐름을 아직은 AI가 따라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그리고 그 AI가 만든 컷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자연스럽게 독자들이 봤을 때 이게 그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질지 그런 의문들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만화가들의 위기다 이렇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단편적인 일러스트를 그리는 상황에서는 조금 AI가 조금 이제 의외의 결과물들을 내면서 키워드를 몇 가지를 넣었을 때 저희가 예상하던 결과물이 아니고 굉장히 좀 재밌게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편적으로는 AI가 조금 인간을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굉장히 확률이 적고 그리고 만화적인 그런 흐름을 이어가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많은 그런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만화까지는 그렇게 AI가 넘어오진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작년에 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작년에 제가 AI에 한 10년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요즘 결과물을 보니까 그 말을 한 게 무색할 정도로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어디 미술 거기서 뭐 1등하는 것도 AI가 그림이었고, 근데 이하영 작가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사라든가 연출, 뭐 행동, 뭐 감정, 표현들 이런 것들까지 다 AI가 따라 하기에는 좀 아직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근데 모르겠다. AI가 작년에 제가 10년인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처럼 훨씬 빨리 또 진화해서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그것도 좀 맥줄 것 같아요. 작년하고 좀 많이 달라지셨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이제 AI에 대한 어떤 지금 이제 이하영 작가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작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림만을 가지고 이야기만을 가지고 이게 누가 했을 것인가, 인간이냐 AI냐 뭐 이렇게 논의를 한다면 그런 문제 충분히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작가주의적인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작가님들 보시면 가명을 쓰시잖아요. 이렇게 가명 쓰시고 하면 자기는 존재하지 않고 그 작품의 이야기로 관객들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러던 부분은 결국은 AI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결국은 여기 이제 오ren수 작가님도 계시고 이하영 작가님도 계시고 이 작가님들이 어떤 작품을 냈을 때 이 작가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결국은 그 작가주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은 결국 그거는 끼어 들어올 틈은 없죠. AI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서 필터를 사용하거나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AI를 적용을 해서 선택하는 것처럼 그거는 결국은 작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이제 작가주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진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영화를 보더라도 정말 똑같은 연기를 하더라도 어떤 엑스트라가 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그 엑스트라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메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AI가 따라가기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야 말 거야라는 그런 불굴의 투지는 아직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또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예. 그럼 두 번째로 오연석 작가님께서 이제 아까 서봉강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하나를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리지널 작품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 그리고 작품성이 높지만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어떻게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제가 그랬군요. 네. 제가 여기서 뭐 큰 답을 내려고 그 얘기를 가져왔던 건 아니고요. 뭐 하나 주제를 정해달라고 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저도 답이 안 나오니까요. 이게 노블 코믹스가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오리지널하는 작가들이 이름 있는 작가들 말고는 신인 작가들이나 무명 작가들이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뭐 인생의 역작을 오늘 냈는데 안 받아줘서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묻혀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좀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좀 산업적으로 너무 지금 가고 있는데, 물론 웹툰이 예술이냐 산업이냐 따지면 상업예술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상업적인 색채를 깰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상업적으로 가는 것과 작가의 아까 민호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작가주의를 좀 어떻게 보존해 주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상업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아예 시장 자체가 상업적으로만 밀고 있는 건 좀 다른데, 지금 시장은 약간 아예 상업적으로 좀 밀고 있는 분위기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고민을 좀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그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는 저도 정말 고민 중에 하나고, 정말 좋은 작가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 독자의 입장으로서 안타까운 부분들 중에서 하나였거든요.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다른 쪽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만화는 일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우리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예술이라고 지칭하는 게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애, 국악, 사진, 건축, 쭉 있고 출판도 있고 거기에 만화가 분명히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웹툰이라는 하나를 더 디테일하게 쪼개려고 보시는데 그거는 미술 안에서 뭐 저렇게 장르를 나누는 것처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웹툰도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인으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술인으로 등록하려면 본인이 그 웹툰에 그거를 이제 했고 그거를 증빙을 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별 문제 될 건 없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오현석 작가님하고 저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그 유명한 작가님들 말고 그 우리가 좀 열심히 작품을 하고 등단을 하고 이런 작가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특히 이제 IP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IP는 그 지금 그 애니메이션 관련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뭐 몇십억 됩니다. 몇십억 되는데 만화는 거기에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문화부 그러니까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근데 지금 올해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IP 활용 애니메이션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한 15억 됐는데 더 늘었다니까 30억 정도로 될 건데 문제는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IP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왜 못 구하지? 내 거 좋은데? 근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사실은 웹툰을 크게 만든 것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에이전시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 우리 산업이 큰 것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지금은 이 개인의 작가의 또 입장에서 보면 또 좋은 작품이 에이전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걸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오픈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여기 뭐 그 회장님도 계시고 대표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어떤 그 공익적인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리스트화 돼가지고 언제든지 외부에서 같이 IP를 공유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뭐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페스티벌 가면 사실 이 작가님도 오시고 에이전시 오고 계속 미팅하고 그 다음에 그 IP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거는 행사 때만 그러고 또 작가님들이 어떻게 보면 작가님들이 성격이라든가 뭐 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작품 진짜 좋은데 약간 그러신 분들도 협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그거를 그냥 오픈을 하고 거기서 진행하는 이유는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성장하는데 그다음에 어떤 등단을 아직 못했던 작가라 할지라도 그거를 충분히 애니메이션 할 수 있고 영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저도 이제 부산 웹툰 페스티벌에도 와서 매번 이런 걸 보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좀 그 부분이 조금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부산 지역 부산 경남 연합의 작가님들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그분들을 따르시는 후배들이 또 되게 많으시고 그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고 이것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돈은 지금 엄청나게 풀립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쪽 풀리는데 애니메이션 쪽은 엄청 에이전시나 이런 분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작품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근데 문제는 플랫폼에 이게 실리기가 쉽지가 않은 장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지금 고민을 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하나는 작가님이 스스로 만든, 그러니까 에이전시 출신이 아닌 작가님께서 만든 작품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추세. 왜냐면은 이제 작품을 만드는 그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이게 분량도 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품관을 만들었는데 지금의 그 시장성과는 또 조금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이 의외로 또 많거든요. 근데 그 작품들이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작품들이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왜 이게 사장되어야지 되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좀 지원들을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부분에서 이제 서봉강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저는 응원은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정말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께서 거기에 이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시장이 좀 지금 제한적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외국으로 가면은 정말 많은 팬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잘 나가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런 플랫폼에서 나오는 그 작품들은 우리가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제는 찾아서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작품들도 있어요라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좀 나가서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때문에 그런 그 지원 사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지원 사업 관련돼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서 계속 세부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죄송한데 매년 10억 이상을 독립 애니메이션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더 좋든 안 좋든 그걸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히 지원을 했고 지원에 대해서 뭐 규제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콘텐츠 진흥원에서 만화를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작가들을 그냥 쭉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원해서 그 작품이 열심히 해서 드러나게 어디 뭐 이렇게 실리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품을 계속 좀 지원을 좀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이하연 작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제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페스티벌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웹툰은 대중문화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대중문화로서의 웹툰이냐 아니면 예술로서의 웹툰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거 두 번째 말씀하셨던 주제랑 거의 좀 비슷하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독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이제 도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시장에 있거든요. 웹툰 시장에. 그러다 보니 이게 대중적으로 선택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업적인 장르들, 그런 장르들이 좀 살아남기가 쉽고, 예술성을 살린 그런 좀 독자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들다든지 어려운 그런 작품들은 이제 도태되어져 가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웹툰에서 살아남은 장르가 대부분이 이제 대중문화 그리고 상업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의 웹툰은 대중문화로서의 그런 성질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웹툰 같은 경우는 웹툰과 영화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 영화들이 그래도 조금씩 이제 매니아층도 있고 그리고 상영관이 따로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하지만 웹툰 같은 경우는 이게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새롭게 매주 한 편 한 편 제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호흡이 길어지다 보면은 초반에는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연출을 했지만 주간 마감에 또 이제 쫓기다 보면 그런 예술적인 그런 작가의 그런 것을 표출을 하지 못하고 이제 대중성을 따라가게 되는, 그리고 독자들이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살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웹툰을 예술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예술성을 살린 그런 장르를 모아놓은 그런 플랫폼 자체도 지금은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웹툰은 아마 당분간도 아니고 꽤 긴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대중문화로서 계속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조금 준비해왔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안건이 조금 비슷해서 또 조금 얘기가 생각이 난 건데, 지금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웹툰 같은 경우는 플랫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그 독자들에게 선보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애니메이션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제 플랫폼이
이제 웹툰 제작에 꽤 많은 비용을 이제 들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는 제가 굉장히 좀 계약을 좀 안 좋게 하기도 했지만은 그때는 회당 15만 원 정도인데도 제가 계약을 했었거든요. 지금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계약을 할 정도로 그때는 웹툰을 제작하는 데 그런 플랫폼이든지 에이전시든지 정말 비용을 투자를 거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웹툰 제작하는 데 비용을 많이 들이다 보니 이제 플랫폼들도 이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작품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 이 작품이 만약에 좀 실패를 할 경우에 손해가 너무 커지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에 만들어 성공한 노블들을 이제 코믹스 그 웹툰화 많이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웹툰 작가분들이 그리고 싶은 장르가 따로 있어도 이제 플랫폼의 선택을 받아야지만 하니까 그런 대중적으로 잘 팔리는 그런 장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리지널 작품은 조금씩 이제 거의 사장되어가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이미 성공했던 소설 작가들을 소설을 가지고 와서 웹툰 형식으로 바꾸면서 이제 글그림 다 하셨던 작가님들도 이제 그냥 그림만 하신다든지 각색만 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틀어졌기 때문에 웹툰이 그런 예술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예술적인 작품을 이렇게 모아놓고 독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지 않는 한은 지금 같은 그런 상업적이고 그 실패 사례가 적은 실패 확률이 적은 장르를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장르들만 계속 이제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웹툰을 만약에 예술적인 이런 거를 비교를 한다면 영화보다는 드라마에 가깝잖아요. 매주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드라마들이 그런 웹툰이 이제 매주 새로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하니까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도 예술성을 평가받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제 드라마가 정말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그 시청자들이 많이 볼만한 특히 또 막장이라는 장르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좀 자극적이고 그 예술성보다는 자극적이고 그 시청자들이 계속 볼만한 그런 내용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드라마이기 때문에 웹툰도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생기면서 그런 드라마가 사전 제작이 되고 미리 만들어진 드라마를 선보이면서 약간 예술성을 그래도 조금씩 평가받는 그런 자리가 조금 생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 쪽은. 그래서 웹툰도 그런 넷플릭스처럼 이제 사전 제작을 끝낼 수 있고 그만큼 투자를 해주면서 이제 예술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르를 모두가 이제 편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만들어진다면은 예술성을 가진 웹툰들도 다시 이제 많이 발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마지막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고민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은 정말 인생에서 내가 하나를 남겨놓고 가야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말 고민을 해서 그 작품을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 시장에서 죽지 않기 위해 그런 굴복을 해야지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독자님들이 많이 선택을 다양하게 해주셔야지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담기에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작가님들이 고민을 하고 작품을 진행하시는 걸 알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웹툰은 발전하고 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시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더레이터로 활동하시면서 정말 진행을 잘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최인수 대표님, 오영석 작가님, 이하영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 웹툰이란 무엇인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도 하고요. 우리 패널분들의 솔직한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웹툰 페스티벌 퍼포먼스는 마무리됐는데요. 오늘